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마스터 클래스 제28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부 토지 투자의 틈새 시장 그 핵심 중 하나인 반값 토지의 비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 타파와 토지 별도 매각, 특히 남의 건물이 있는 땅을 저렴하게 낙찰받아 오히려 그 건물을 헐값에 내 것으로 만드는 실전 기술을 공개합니다. 이번 28강의 핵심 로드맵입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째는 법정지상권의 완벽한 이해입니다. 왜 초보자들이 이 물건을 기피하는지, 그 공포의 실체는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드리고 미등기 건물 대처법까지 분석합니다. 둘째는 마법의 엑시트입니다. 지료 청구와 건물 철거 소송, 그리고 강제 경매를 통해 어떻게 건물을 흡수하는지 지우행 정사사무소 실무팀의 대행 시스템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위에 남의 건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초보자는 골치 아픈 땅이라며 피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고수의 눈에는 다릅니다. 이는 할인이 가장 많이 되는, 즉 수익률이 보장된 땅입니다. 초보자는 건물 주인이 안 비켜주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 때문에 입찰을 포기하지만 경매 고수는 법과 서류로 건물 주인을 옥죄어 매달 연금 같은 지료를 받거나 건물을 헐값에 인수하는 가장 짜릿한 투자처로 활용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을 부수지 않고도 남의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에 이런 독특한 제도가 있는 것이죠. 취지는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는 문구 때문에 입찰자들이 겁을 먹곤 합니다. 낙찰자가 마음대로 건물을 부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세입자를 인수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바로 과거의 흔적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던 바로 그날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어야 하며, 둘째, 당시 땅과 건물의 주인이 동일인이어야 하고, 셋째, 이후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건 철거 대상입니다. 이제 케이스별 대응법입니다.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건물 주인은 내 땅을 불법 점유하는 범법자입니다. 이때는 전직 법원 공무원의 실무력을 동원해 즉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건물주는 패닉에 빠집니다. 철거하기 싫으면 내 땅을 시세의 2배에 사라고 압박하거나 건물을 내게 넘기라고 제안하여 엄청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가 성립하는 경우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부수지 못할 뿐이지 땅을 공짜로 쓸 권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는 반드시 내 땅 사용료, 즉 지료를 내야 합니다. 보통 토지감정가의 연 57%가 지료로 산정되는데 우리는 이미 땅을 반의 반값에 낙찰받았으니 실투자금 대비 연 1520% 이상의 고수익 연금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마법의 엑시트 첫 번째, 지료 청구 소송의 위력입니다. 낙찰 즉시 내용 증명을 보내 압박하고 지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십시오. 100% 승소하는 게임입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밀린 월세 채권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통장이나 해당 건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는 순간부터가 진짜 협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지료 연체 2년이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민법 제287조에 따라 땅 사용료를 2년 이상 안 냈다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권리라도 지료를 안 내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소멸되는 즉시 해당 건물은 철거 대상인 불법 건축물로 전락합니다. 세 번째, 건물 강제 경매와 흡수 전략입니다. 지료 청구 소송에서 이긴 뒤 돈을 안 주는 건물주를 대신해 해당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겁니다. 철거될 운명의 건물을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가격은 똥값이 되고 이때 토지 주인인 내가 직접 입찰해 단독으로 낙찰받습니다. 내 지료 채권과 상기하면 현금 거의 없이 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촌집은 어떻게 할까요?
무허가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 까다롭습니다. 이때는 실질적 처분권자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우행정사사무소는 지자체 과세대장과 이장탐문 등을 통해 소유자를 특정합니다. 나아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자체에 요구하여 건물주가 스스로 건물을 포기하도록 압박합니다. 토지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극강의 난이도 물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1% 지분만 있어도 건물 전체에 대해 철거와 지류 청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가 생깁니다. 수백만 원으로 낙찰받아 다른 지분권자들과 건물주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판을 흔드는 전략, 이것이 고수의 투자법입니다. 성공 사례를 볼까요? 경남의 100평 땅을 1,5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지류 청구 소송으로 월 25만 원을 확정짓고 2년 연체 후 건물을 강제 경매로 넘겼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 건물을 300만 원에 다시 낙찰받아 100% 소유권을 완성했죠. 결국 8천만 원에 매도하여 수익률 400%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억짜리 공장 부지를 2억 5천에 낙찰받았습니다. 공장이 가동 중이었지만 근저당 설정일과 건물 착공일을 분석해 법정지상권 불성립을 입증했습니다. 철거 소송으로 압박하자 건물주가 백기를 들었고 결국 해당 토지를 다시 3억 5천만 원에 팔아 1억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피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유치권과 결합된 대형 건물은 조심하십시오. 철거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명도 저항이 상상을 초월하며 여론의 비난이나 물리적 마찰이 따를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왜 법정지상권을 혼자 하기 힘들까요? 결국 소송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내용 증명부터 소장 작성, 상대방의 답변에 대한 재반박, 그리고 경매 상계 처리까지 일반인이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원 실무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전문가 위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수익률 높은 물건을 고르십시오. 입찰 전 권리 분석부터 낙찰 후 철거 소송, 지류 청구, 그리고 상대방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고도의 협상까지 전직 법원 공무원 출신의 지우행정사사무소 실무팀이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강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남의 건물 있는 땅을 공포가 아닌 기회로 보십시오. 둘째, 불성립 시 철거 소송으로 압박해 이익을 내십시오. 셋째, 성립 시에는 지류 청구로 연금을 확보하거나 강제 경매로 건물을 흡수하십시오. 넷째, 이 모든 복잡한 소송과 협상은 반드시 전문가 팀에 위임하십시오. 경매의 고수는 부동산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법의 빈틈과 인간의 심리를 봅니다. 복잡한 소송과 지루한 협상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피로도는 지우행정사사무소 실무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 권리 분석부터 소송, 협상 대리까지 여러분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우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튜브 지우경매 전문 TV를 확인하시거나 화면에 나가는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함께 최고의 수익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